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건축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안명관입니다. 이제 27년도 이제 공무원 중에서,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이제 건축 구조를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뭐 수업의 특징, 앞으로 공부의 어떤 방향, 수업의 진행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려 왔습니다. 건축 구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수 따기가 국어, 영어, 한국사보다 또는 건축 계획 같은 전공 과목인데 계획보다 더 쉽습니다. 물론 역학이라는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경우가 있겠지. 특히 이제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지 않는 뭐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심할 텐데, 근데 그냥 곱하고 나누면 됩니다. 사칙연산만 잘하면 건축구조 다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은 몇 가지 암기가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 건축구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직 공무원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목은 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 초기 우리가 1년이라는 10개월이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딱 있잖아요. 10개월. 그 10개월이라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좀 초반에 조금 비중을 좀 두시고 조금 공부를 좀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합니다. 나중에 국어, 영어, 한국사 또는 뭐 건축 계획 공부하기가 시간이 많이 좀 여유가 좀 되거든요. 건축 구조는 그만큼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 같은 문제 풀면서 그거 공부했던 거를 그냥 까먹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면 됩니다. 유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것도 너무 나올 것 같은데 하는 부분만 조금씩만 더 보완을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공부가.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시험 말미에. 그래서 전공 과목이고 여러분들은 또 건축이라는 분야를 또 지원을 한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 해놓으면 좋아요. 알았죠? 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뭐 직업, 라이센스, 커리어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뭐 잘난 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뭐지? 저도 공공기관에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공사도 좀 있었고 뭐 엔지니어링 사회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하고 있지만 물론 엔지니어링 회사에도 이게 있죠. 저기 있는데 기술사 강의는 좀 오래 했습니다. 기술사 강의 좀 오래 하고 이쪽 건축 구조를 어떻게 이제 공무원 쪽으로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컨텐츠, 우리 목차, 이제 공무원 바로 알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죠. 국가 공익을 공공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죠. 공무원법이 또 있고, 공무원의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뭐 점수의 가점, 뭐 내가 뭐 우리 아버지님이 또는 어머님이 뭐 유공자 또 아니면은 뭐 내 몸이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이제 건축 구조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강의 계획은 나만 알고 있지, 그치?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출 것이고, 이제 시험 전략이라는데 사실 전략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저는 했었어요. 했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학습 방법, 그리고 이제 잔소리 좀 들어가야지. 꼰대 잔소리. 이것 좀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공무원을 했습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너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야? 야, 공무원 하면은 너무너무 생활이 평범하고, 뭐, 큰 돈도 못 벌고, 근데 뭐, 편하긴 편하겠지만, 그래도 뭐, 뭐 정치적 색깔을 띠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왜 하는? 이 공무원을 왜 준비를 하려고 그래? 할 거 없어서? 그러면 안 돼. 나는 공무원을 하려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1년이라는 시간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공무원이 됐어요. 진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내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막, 그런 후회감이 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생각의 DNA를 좀 바꿔줘야 돼. 나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공무원을 왜 하고 싶은 이유. 응? 공무원이 돼서 나는 어떤 공무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응? 그냥 뭐 철밥통이고, 세상에 철밥통이 어디 있니? 없습니다. 응? 물론 노년이 임기가 정년이 보장됐긴 했지. 65세 뭐 3세까지. 근데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공무원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10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공무원을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까? 다른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막 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왜 이러고 있지? 그렇게 한 번씩 몇 번씩은 좀 후회가 또는 좀 한탄 그런 것들이 좀 뭐 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을 하려고 했었지.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좀 이겨내십시오. 이겨내다 보면은요 공무원 되잖아요. 주위에서 야 우리 공무원 친구 오셨다. 예.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때가 곧 옵니다. 1년, 1년 반만 딱 고생하면. 알았죠?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하십시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익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야 이런 말 좀 하지 마. 그런 말들은 진짜 그런 분들은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간디 같은 분이죠. 예. 그런 게 목적이 되면은 물론 좋겠지.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돼야 되지만 근데 어차피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경쟁도 해야 되고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뭐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왜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 3가지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2가지 정도만.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공무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또는 공무원이 나중에 되고 나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왜 내가 도전을 했는지 그 당위성 그거를 조금 계속 마음속에 좀 심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걸 꺼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시기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건축을 했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뭐 개발하는 업체 그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국가공무원,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일반직, 특정직, 정부직, 별정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직으로 들어가겠지. 이제 일반직 중에서 이제 기술직으로, 기술직군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9급을 준비하고 있다. 뭐 7급을 준비하고 있다. 또는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다 좋아요. 근데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 후에 7급을 또 한번 보세요. 공부한 게 너무 아깝잖아. 1년 동안 공부한 게. 9급, 7급 난이도 약간 올라가면 돼.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5급 보세요. 사무관. 사무관 시험 보십시오. 행정고시. 물론 어렵지. 많이 뽑지도 않고. 근데 이게 뛰려면 10년이 걸립니다. 뛰려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직군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이 되기는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 유교적인 그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3급까지는 많이 봤어요. 2급 공무원은 진짜 보기 힘듭니다. 행정직에서는 2급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술직에서는 2급 공무원, 정치적인 것도 상당히 강해야 되고, 색깔도. 근데 3급 공무원은 많이 봅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5급이라든지 4급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해보고 뭐 여기서 이제 5급에 시작되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내 몸값을 띄워보는 겁니다. 공무원을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때? 실무하고 이제 이론이 이제 내게 딱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신빙이 5급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 일을 하는 거하고 실무 능력을 좀 있는 상태에서 5급 갖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거지. 그래서 절대 9급으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시간 되면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 빨리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 빨리.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학사하면 석사 진학하고 박사도 하고. 공무원 설령 나중에 힘들다고 안 하고 싶어도 그때 나왔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닌 이제 민간인이 됐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스코프가, 할 일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말아라, 앞으로. 알았죠? 채용제도, 우리 그 공무원 채용 시스템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이런 거. 응시 연령,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남녀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큰 뭐 살인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뭐 당연히 그런 분은 없겠지. 뭐 범죄 조직에 뭐 그런 게 있으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 인간 되기 전에 그 적성 검사랑 뭐 이거 신체 검사랑 다 하고요. 공무원 우리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공무원 신원조회 되게 빡빡한 조회가 있어요. 거기서 뭐 큰 흠집만 없으면 뭐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가산점 요거 5% 가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기사 5%, 기능사 3%죠. 이거 가산점. 취업 지원 대상자 10% 또는 5%, 대상자, 뭐 의상자, 뭐.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 그치? 기술사, 기능장은 여러분 없었을 거고요. 없겠죠? 기능장은요, 진짜 인간 무형무한라제급이에요. 기사, 뭐 건축사도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건축사가 굳이 여기 올리는, 기술사 뭐 좀 젊은 나이 좀 따가지고 할 수 있어. 근데 기사는 대부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능사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관련 전공인 거지, 관련 전공. 건축 관련 기술사, 아니 기사 뭐 이런 것들은, 건축기사, 뭐 설비기사, 뭐 이런 기사들. 5% 내지 3%. 그래서 가산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5% 내지는 3%.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받고 있다는 거거든. 한 문제가 아니지. 5문제지. 5문제. 왜 그러겠어? 5과목에 대해서 20점 만점 곱하기 5과목이니까. 그치? 이게 100점이잖아. 여기에 5%란 말이야. 5%. 그럼 5점이지거든? 5점? 그럼 5과목이니까 플러스 한 문제씩이야. 그러니까 각 과목당 1점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엄청난 이거 프라핏이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지금 만약에 준비하고 있었다, 뭐 실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을 때 일단 그것부터 좀 하는 게 좋겠어.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딱 취득을 하고 나중에 지원할 때 자격증이 이제 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되면은 특권이 좀 받고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까먹지 말고 잘 챙기십시오. 아시죠? 그리고 사실 저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 라이센스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그지? 자, 응시 절차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형 필기. 근데 그냥 선택은 무슨 선택이야? 그냥 필기 시험이지. 이제 구술 시험도 있고. 말하기 시험은요, 어렵습니다. 쓰라고 하면 잘 쓸까요, 여러분들? 근데 말하라고 하면 못해. 분명히. 나중에 말하기 시험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고. 자, 이제 건축구조로 갑시다. 자, 건축구조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기초이론과 심화이론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사실 기초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쓱 보고 넘어가서 또 심화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간다는 거, 이제 그런 의미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두 달인데 그 수업 시간이 64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2타임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정도 가는 과정이 아주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나서 남는 게 별로 안 보여.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정독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전반기, 후반기로 좀 나눠가지고 이 책을 나눠서 전반기 때 기본 이론, 후반기 때 이제 중요한 그 철콘과 강구조 편을 이제 공부할 건데, 전반기 때는 이제 총칙, 일반구조, 구조 역학까지 이 세 과목, 이 세 과목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자, 건축구조의 총칙은 총론과 건축구조의 일반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총칙에서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안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 그래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총론 쪽에서, 총칙 쪽에서 그 이제 건축물의 중요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애워놓지 않으면은, 용어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을 애워놓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계속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온 걸 그걸 떠나서 애울 건 애워야 된다는 거지. 애울 건 애워야 돼. 자, 그리고 일반 구조는 이제 토질과 기초 구조, 조적 구조, 목 구조, 이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토질편은 이제 토질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뭐 흙파기, 흙막이, 뭐 흙막이 벽의 어떤 파괴 형태, 뭐 이런 것들이거든. 사실 이게 기사 시험하고 거의 비슷해요. 얘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 토질 특성이란 거는 지방공학에서는 이렇게 그것들이 좀 중요하지. 우리 설계 기준에서는 토질 특성에 대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 토질은 그냥 그런 데 치고, 토질에 따라서 기초 구조만 안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질편은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얘가.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토질편은 조금 배제해 놓고, 중요도를. 이 기초 구조 또는 조적 구조, 목 구조. 자,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직과 지방직을 이제 특징을 좀 비교해 보면, 지방직 쪽이 중요도가 더 높아요. 이 세 과목 또는 서울시.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은 세 문제. 근데 지방직에서는요, 네 문제 이상입니다. 무조건 네 문제 이상. 네 문제 이상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기초 하나, 조적 하나, 목 둘, 뭐 기초 둘, 목 조적 하나, 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네 문제 정도로 나오니까 지방직이라든지 특히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예비 주무관님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애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텍스트로 다 외워야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면 또 기사를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기사 시험과 이 부분은 거의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그러니까 기사하고 우리 공시하고는요, 두 개를 좀 이게 비교를 해보면, 기사 시험은 무슨 공법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시공이라든지 뭐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시방서 쪽이에요. 시방서. 그래서 KCS 코리아 컨스트럭션 스탠다드야. 시방서. 그러니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가 기본이 되는 거고,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설계입니다. 설계. 물론 재료된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아주 미미해. 그래서 얘는 코리아 디자인이야. 디자인 스탠다드야. 그래가지고 KDS, KCS가 구분이 되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설계라는 측면에서 KCS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서 기사 시험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 조금. 근데 비슷한 문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 기초구조, 조적구조, 목구조가 KDS 기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사 시험 본 분들한테 유리하냐? 그것도 아니야.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지. 용어들은 일단 좀 익숙하지. 근데 그 구조 기준들은 우리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게 일반 구조고, 자, 구조 역학은요, 얘는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올 거야. 많게는 4문제, 3문제까지. 근데 이 구조 역학을 못 풀고는 나중에 철콘, 강구조,
이 부분에 나올 수 있는 구조역학 문제 4문제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만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엄청 쉽습니다. 네. 방법만 알면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역학에서는 이 4문제 또는 3문제를 반드시 득점하고 넘어가야 돼. 틀리면 안 돼. 물론 완전히 새로운 문제 나왔다. 그러게 되면은 틀려야지. 찍어야지. 그럼 모르는데 찍어야지. 어떡합니까? 응?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얘는 그냥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예. 정답이 명확하거든요. 예?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기본상 뭐 이제 뭐 구조물의 판별, 그리고 단면의 성질, 뭐 단면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단면 회전 반경, 뭐 상승 모멘트, 뭐 정정 구조물, 뭐 정정보, 정정보 중에서 뭐 단순보, 캔틸레버, 뭐 내민보, 라멘, 뭐 갤버보, 라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라멘, 트러스, 예, 부재력, 뭐 이런 것들, 재료역학, 뭐 응력에 대한 거, 처짐에 관한 거, 뭐 투하성비, 뭐 탄성계수, 뭐 이런 것들, 처짐, 너무너무 중요한 처짐. 하중에 작용하니까 내려가겠지 이렇게. 얼마나 쳐져? 이걸 계산하는 거야. 부정정 구조, 정정 구조보다는 고차원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득점해야 된다. 자, 심화 이론은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후반기랄까, 후반기. 64T 중에서 이제 64T 끝났고 후반기 64T. 자, 하중 및 내진 설계,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그 다음에 기타 구조 조금 있습니다. 막구조 외에 기타 구조 있는데, 하중 내진. 요즘에 이 내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건축기사 시험에서 내진 나오고, 공시에서도 원래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하중 하게 되면은 설하중하고 풍하중입니다. 설하중, 풍하중. 뭐 지진하중 있는데 지진하중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지진하중 나올 게 아니라 내진이 나오지. 내진 설계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설계 하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중을 적용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설계 하중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설계 하중, 설하중, 풍하중. 눈하중이지? 바람하중이고, 그지? 그리고 지진 하중은 안 나오는데 내진 설계하고 내진 설계에 대한 해석 또는 이 해석을 통해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게 이 1번, 이 3번, 4번, 6번이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일반 사항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에 표기한 거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문제 뭐 많으면 세 문제 나올 수 있고요.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를 봅니다. 하중 하나, 내진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철콘 이 RC 설계인데 이 RC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 뭐 재료적인 것들도 있고요. 뭐 RC 구조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부재 설계, 그다음에 사용성 설계, 철근에 대한 설계, 슬래브 기초, 그러니까 각부 구조에 관련된 설계, 뭐 그리고 시공하는 방법들인데 시공은 조금 약간 기사의 시방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살짝 좀 배제하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정착 길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음 길이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음은 어디다 할 것이냐, 슬래브 할 때 배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슬래브 판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기초, 뭐 이런 거, 사용성, 처진과 균열은 어떻게 볼 것이냐, RC, RC는 어떻게 재료를 만들고 현장에서 시험할 것이냐, 뭐 등등의 강도는 또 어떻게 또 판단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기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기사 시험 문제하고. 어차피 기사에서 설계도 여기서 설계 똑같거든요. 자, 강구조. 자, 강구조 같은 경우에는 강구조의 일반적인 사항인데 강구조 재료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 항복 강도, 뭐 인장 강도, 그다음에 뭐 탄성 개수, 뭐 이런 거요. 자, 강구조는요, 잡아 당기는 부재, 인장재, 기둥 부재, 압축재, 보부재, 휜재, 휘는 부재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합쳤어. SRC죠. 그치? 이게 우리가 강합성 구조. 합성 구조 또는 강합성 구조. 이렇게. 강재와 철콘이 합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강재가 외부에 있냐, 강재가 안에 있냐에 따라서 매입팩이야, 내입팩. 보부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부재에서는 보 위에 강재 보 위에 슬라브판이 이제 내려올 텐데,
그러면 이 접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단 연결지를 설치해라. 그래서 일체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각각에 대한 기둥에 대한 보호에 대한 구조 상세가 있겠지. 그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합성 구조도 중요하고 인장지 이건 시험에 그 단골이고 압축제, 휨제가 조금 오히려 강구조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기를 별로 못 끌고 있어요. 압축제는 그래도 좌굴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끄는데 휨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출제자분들한테. 근데 인장지는 시험 문제 낼 게 참 많아요. 합성 구조 너무너무 많지. 자, 그리고 연결 설계 기준. 연결. 볼트하고 접합인데, 볼트하고 용접인데, 용접. 현장에서 용접을, 아니, 현장에서는 볼트,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작할 때는 용접을 하고요.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볼트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근데, 그 볼트를 할 때 이 볼트의 강도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조일 거고, 설계는 어떻게 할 거고. 야, 용접은, 우리가 뭐 그루브 용접이랑 필립 용접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용접 중에. 그냥 그루브 용접에 대한 기준, 필립 용접에 대한 기준, 그 용접부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5번은 진짜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하면은요, 그냥 한두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마이너스 된다고 보시면. 얘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이 강구조,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한 두 문제, 요거 한 네 문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20문제 되나요? 그죠? 20문제 출제되면은 한 문제 5점씩이니까 뭐 이것만 풀어도 벌써 60점, 5, 6, 30점. 근데 요즘 또 트렌드가 이번 26년 국가직을 보게 되면 여기가 몇 문제 나왔어? 거의 7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7문제? 예. 저기 일반 구조가 2문제 나왔고, 그래서 7문제 나와가지고, 거의 뭐, 일반 구조, 하중, 그 다음에 뭐, 기타, 합친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세 과목 정도가 비슷합니다. 세 파트가. 철권 한 과목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참 공부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 이 부분을 따로 뽑았어요. 기본 이론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됐고, 강의 계획 한번 볼까요? 자, 강의 계획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7월 달에 개강이 될 겁니다. 7월 달에 개강이 돼가지고 64시간을 공부를 할 건데, 보통 2달이겠지? 8주. 8주. 9월 달에는 또 추석이 있죠? 예.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 추석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추석이 있으면 흐름이 끊어져 버리지. 추석 때 아실 거야, 우리. 알았지? 예. 자, 7월, 9월에서 이제 64티.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조 역학까지. 역학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자, 10월, 11월 2달 또 64티. 시간 금방 갑니다. 64시간. 이때 이제 RC하고 강구조를 또 기타 구조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아주 조금이니까 좀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이 끝날 겁니다. 11월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한 주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독이 딱 끝납니다. 이때. 진짜 이럴 때 한번 시간이 나면은 모의고사도 좀 내고 하는데 아마 해커스에서 모의고사를 보통 우리가 한 5번 정도 볼 거야, 아마 거의. 제가 그러니까 26년 대비 모의고사를 한 5회 정도 냈었으니까 5번 정도 볼 거야. 네. 그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중간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론 공부가 이제 마무리 됐으면은, 야,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가 되는지, 문제로 어떻게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치? 예. 근데 이 문제가 20문제 안에서 뭐 철콘 몇 개, 이거 몇 개, 저거 몇 개 하게 되면은 뒤집박죽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철콘 따로, 철콘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교재 순서대로, 뭐 강구조에서 순서대로, 인장제, 압축제, 휨제.
철권에서는 뭐 설계 뭐 휨제 그러니까 설계 일반상 휨제 압축제 뭐 전단 그리고 뭐 사용성 뭐 철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다 10개년 정도를 다 모아 볼 거야. 모아 봐서 이거를 한번 풀어 볼 겁니다. 물론 관연도 기출 문제 베이스입니다. 예. 베이스는 관연도야. 베이스는. 근데 관연도인데 같은 문제를 다 모아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동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문제가 조금 형태만 좀 다르게 출제가 되더라든가. 예.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구나. 왜? 중요하니까. 응? 그렇게 해가지고 단원별 기출 문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원별 기출 문제를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쭉 해볼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우리가 시험이 국가직 4월, 서울시 지방직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초고 6월 한 20일 정도 돼요. 그런데 지방직이 서울시가 2월에 있을 수 있고 없고요. 서울시가 있고 없고 국가직이고 뭐 지방직 서울시 되는데 2월달에 서울시가 있으면은 서울시 걸 일단 문제 풀어볼 겁니다. 예. 근데 서울시 문제가 만약에 27년도에 상반기 그러니까 1차로 뭐 TO가 없다 하게 되면 국가직도 들어갈 거고 왜냐하면 국가직이 4월달 시험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지방직 어차피 6월달이니까 지방직은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기로 오냐 여기로 가냐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7개년 아직 지금 제가 교재를 안 줬거든요. 26년도 빨리 문제가 다 나와야 되니까 아직 지방직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작년에는 7개년을 했었는데 올해는 8개년 아니야 7개년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뒤로 가봤자 뭐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반영이 안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7개년 거를 풀어볼 거야. 7개년 7개년 그러니까 7개년 거를 풀면은 한 10개 그러니까 10개를 좀 풀 거야. 10개 개수로 따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2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17년까지 되겠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26년도부터 17년도 그래야지 딱 10개잖아.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시험이 2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개를 풀어볼 거고 뒤로 역순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뭐 지방직도 풀어볼 건데 지방직은 6월달 있고 9월달 있고 막 그래요. 근데 9월달은 대부분 고졸 공채고요. 6월달이 이제 그 정규직이거든요. 정규 공채. 정규직은 아니지. 그냥 정규 공채인 거지 그냥. 예. 얘도 정규직입니다. 예, 고졸도. 예. 그래서 6월달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똑같겠대. 그러면은 이렇게 10개 정도를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그게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 2달. 여기 PPT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마무리 특강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무리 해야지. 응? 마무리 특강을 한 6시간 6T 내지는 한 8T? 이건 아직 계획이 지금 정확히 안 섰는데 해커스랑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뭐 요거를 마무리 특강을 한번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쫙 한번 펼쳐보면서 이야기 해볼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수업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보통 3월 말에 끝나요. 3월 말에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4월달, 5월달, 4월달 시험이니까 3월 초에 끝내줘야겠구나. 3월 초 정도 끝날 거야. 3월 초에 끝나게 되면은 될 거야. 그래서 요게 여기가 한 60강 정도. 여기를 그때 우리가 제가 몇 강으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것도 한 60강 정도 될 겁니다. 40강에서
아, 40강 정도 되는 40강. 40강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 예. 근데 기출문제가 점점점 이제 연도가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많아져요, 여기가.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안 좋은 문제는 다 빼야 될 것 같아. 빼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 특강까지 해가지고 우리 종강 시점은 3월 달입니다. 근데 종강을 최대한 3월 초나 3월 중순 경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국가직 시험을 4월 초에 봐야 되니까 보통 한 3주 정도. 많으면 3주, 더 빠르면 4주 정도 여유가 있을 거고, 이때 3, 4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잖아.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벼락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뭐 그런 걸 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 정리할 시간이.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죠. 백지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점점 좀 우상향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글쎄요. 기본 이론이 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의 내 목표 점수를 85점을 보고 싶은데 이거 안 되겠지.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내 꿈인 것 같고, 여기에서 한 최소한 50점에서 60점만 여러분이 딱 득점할 수가 있다면,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들 겁니다.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확 올라갔다가 이 기울기 값이 이제 점점점 떨어져 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들. 그지? 여러분 떨어지면 큰일 나죠. 이게 이제 그 기울기 값, 오름 추세, 오름 폭에 대한 기울기 값이 점점점 감소하면서 여기서 계속 맴돌 것 같아. 80점, 85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80점, 85점, 75점. 응? 그래봤자 한 문제, 두 문제 차이예요. 80점이면 네 문제, 85점이면 세 문제.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과목에 대해서, 건축구조만. 두 개 틀리면 90점. 세 개 틀리면 85점. 네 개 틀리면 80점.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 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말했던, 건축 기사를 갖고 있다. 3%, 5% 내지 5%. 기능사를 갖고 있다. 3%. 가산점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가산점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게. 한 문제를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건축구조에서만. 여기에서 계속 맴돌 것 같아. 여기서 계속 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인팔 흘릴 것 같아. 그래서 제 목표 점수는 딱 85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만큼만 딱 득점을 해놓으면 건축구조에서 뭐 평균 점수를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냥 경험삼아 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평균은 제가 봤을 때 70점, 75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거기서. 근데 여기서 점만 넘어주고 다른 과목 평균만 넘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합격이야,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커리가 진행될 것이다. 기본 이론, 뭐 심화 이론 이렇게 갑니다. 뭐 건축 기조, 구조역학 이렇게 뭐 심화 이론 쭉 넘어가고, 합격 전략은 이래요. 그러니까 학습량을 매일매일 똑같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뭐 30분도 좋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내 정해진 시간을 매일매일 똑같이. 이거 여러분 될 것 같아? 30분, 10분 별거 아니지? 이거 될 것 같지? 이 절대 안 되고. 응? 근데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무조건. 아니면 이틀에 뭐 좋아. 이틀에 뭐 3시간 이상 뭐 건축구조만 보겠다. 다른 과목도 봐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과만 볼 거 아니잖아, 내 것만. 다른 과목도 봐야지. 근데 1시간, 2시간을 봐도 좋으니까 그냥 똑같은 루틴을 지키라는 거야, 루틴. 공부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습관을 계속 그래 들이라는 거지, 습관.
자, 일정량의 학습 시간 투자해라. 수업 시간은 매일 매주 동일하게 정립을 해라. 여러분이 인강이잖아. 여기 와갖고 듣는 게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잖아요. 인강이잖아요. 인강이면은요, 아우, 좀 졸리고 하면은 좀 이따 봐야지. 막 그런단 말이야. 졸려도 틀어놔, 그냥. 어? 그리고 못 보잖아. 넘어가. 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 봐야지, 이제. 응?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수업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셔야 돼. 근데 그게 화면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그게. 응? 물론 빨리 보기 배속을 할 수 있겠지. 시간 단축할 수 있겠지. 그거는 특전인 거야, 그냥. 응? 빨리 보기로 해가지고 1.5배속으로 분당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줄이겠다. 그거는 아닌 거야. 응? 단축한 건 단축한 거고. 정량적인 학습 성향을 하라겠잖아, 이렇게. 응? 그래서 수업 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업 시간이지. 나는 강의하는 시간이고. 하는 거는 9시부터 3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이게 정량적인 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응? 노트 만드는 거, 이거는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들지. 글씨. 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볼펜 쓰면서. 그룹 이펙트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위에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공부하십시오. 그분이 국가직, 지방직, 건축직은 아닐 거야. 그치? 아니면은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모여서 요즘에는 그거 있잖아. 당근 모임 같은 거 있잖아. 너무 좋잖아요. 같이 공부하실 분. 이런 거 올려놓은 거야. 근데 도서관 가고 공부하기 힘들면. 그리고 KDS를 많이 읽어보면 좋은데, 이거는 솔직히, 안 읽어볼 것 같아요. 이건 내 그냥 희망사항인 거지. 근데 한두 번은 좀 들어가 봐요. 아, KDS가 이런 거구나. KCS.OR.KR이야.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이랑 기준은 다 들어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죠, 사이트가. 진짜 기가 막힌 사이트죠. 거의 저는 매일매일 들어가요, 여기. 직업이니까 매일매일 들어가죠. 기출 문제는요, 5개년 정도는, 최근 5개년, 그러니까 26년부터 시작하겠지, 이제. 26, 25, 24. 5개년 거는 반드시 그냥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한두 번만 보면은요, 그냥 딱 보일 겁니다. 그냥 외워지는 게. 물론, 숫자들, 거기 야리꾸리한 숫자들 있잖아요. 그런 숫자들까지도 다 외우지는 않겠지만, 야, 이런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 눈에 익어. 그러면서 구조가 쉬워지는 거야, 건축 구조가. 자주 보라는 얘기지. 틀려도 좋아. 자주 봐, 그냥. 내가 왜 여기를 합격해야 되는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학원비 내시느라고, 일하셔야 돼. 아버지, 아니면 내가 알바해 갖고 할 수도 있고, 야, 내가 힘들게 알바했는데, 날릴 수는 없잖아. 1년이나 세건 시간을. 그래서 내가 합격해야 되는 거. 나는 빨리 합격하고 조금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친구들끼리 좀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렇다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만들기 숙제. 합격되는 이유 3가지. 이걸 여러분 나중에 게시해가지고 숙제 완료했습니다 하고 나한테 질문 보내지 마. 나 질문 이렇게 힘드니까, 알았지? 3가지 숙제 꼭 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숙제 검사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그 이유를 아까 우리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힘들 때 다시 꺼내야지, 그 카드를. 타임캡슐 같은 거지, 옛날. 여러분 타임캡슐 모르지?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렇습니다. 합격은요, 학습 모의고사하고 과년도 문제하고 스케줄링 잘해야 됩니다. 이 3가지.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고, 그룹 이펙트 이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오프라인 때는요, 제가 이걸 만들어 줬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가면서 오프라인 사실 나오는 것도 사실 시간 걸리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은데, 참 하면 좋은데, 옆에 친구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난 막 좀 졸려. 그러면은, 야, 큰일 났다. 쟤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졸리면 안 되겠지? 세수하고 빨리 공부하고. 근데 이제 또 옆에 친구가 나보면서 또, 아이, 졸리는데 또 공부를 해. 이게 서로서로 시너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잘못 만나버리면, 야, 오늘 좀 쉬었다 할까? 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런 친구는요, 만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1년 후에 만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서관 가기 싫어도요, 야, 가자 하면 갑니다, 또. 왜?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잖아. 응? 수험생이 어디에 있어? 도서관 독서실에 가야지. 응? 그래서 같이 수업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좀 사귀는 게 좋다. 데드라인. 내가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12시까지 건축 구조는 꼭 반드시 2강은 내가 수강해야지. 데드라인을 딱 항상 설정해 놓으십시오. 야, 이거 안 하면 나 오늘 잠 안 잘래. 이렇게. 진짜 이거는 본인과의 약속이거든요. 진짜 이것도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정량적인 학습이라든지 매일 일정한 시간이 학습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지금 연계된 거야 사실은 이게. 저는요 옛날에 그랬어요. 기숙사 공부할 때 9시 뉴스 할 때 있죠. 난 그냥 나 혼자 그냥 숙소에서 공부했으니까 9시 뉴스 할 때 이게 보통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한 50분에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땡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뉴스 나오잖아요. 그때 또 40분간 열공 모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숙소 생활 했었으니까 우리 현장에서 이제 세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세탁기 돌리는 시간 보통 한 70분 되거든요. 70분 동안 열공. 라고 이게 내 나름대로 루틴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루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금까지 가는데 뭐 30분이 걸린다? 그럼 지하철에서 내가 좀 정리했던 요약 노트를 좀 보겠다. 자도 좋아. 그냥 펼쳐놔, 일단. 그러면은 하다못해 하나로 보겠지. 안 그래요? 예. 나만의 루틴을 챙기는 거지. 그리고 나만의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아니면 오늘 나는 안 되겠다. 이거는 꼭 하고 자야지.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때?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공무원 시험이 딱 끝나고, 합격하고 끝나고, 야, 예전에 이런 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하는 거지. 공무원이 되고 나서. 다른 걸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야, 진짜. 저도 지키기 힘들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다 이걸. 학습 방법? 기출문제 분석은 내가 해줄게.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다 해놨어요.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보고, 아, 이렇게 나왔었구나. 팀 스터디 하면 좋은데 안 돼도 좋아. 수업 교재, 기출문제 표기 하십시오. 예. 우리 그 수업하면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 어디서 나왔지? 몇 년도 어디 나왔지? 뭐 이런 것들. 기출문제 분석, 결과,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5개의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교재를 반복적으로 리뷰한다. 뭐 했는데 이것들은 기출문제 분석은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내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 하지 마. 난 시험 볼 때 항상 이걸 했었거든요. 자, KDS 이론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봐. 그리고 용어 정리 잘 안 되거든, 이거. 용어 정리 잘 안 되거든. 이거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시간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뭐 지하철 안에서, 뭐 차 안에서, 이동 시간 안에서, 점심 먹을 때, 혼밥할 때 펴놔, 좀. 유튜브 보지 말고. 유튜브 재밌지. 한번 빠지면은 계속 보잖아. 그지? 유튜브 당분간 끊어요. 사이트를 아예 없애버려요. 예. 자, 계산형 문제 나옵니다. 구조역학이라든지 철권 강구조로. 그럴 때는 계산 문제에서는 정확한 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뭐, 연습 문제, 아니면 계산 공식, 계산에 관련된 공식 한번 싹 다 정리를 해. 정리를 해가지고 A4 한 2장 정도 정리가 될 거야. 한 30가지 정도 되니까. 그럼 이거를 계속 책상에다 다 붙여. 그리고 졸릴 때 그냥 보는 거야. 이게 멍하니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예. 그거 나중에 시험장 가잖아요. 기억납니다. 진짜. 이 맛이구나. 할 거야.
자, 빈출되는 단원을 우선순위 학습해라. 자, 첫 번째가 뭐야? RC야. RC 중에서도, 뭐, 철근평. 무조건 나옵니다. 압축제, 휨제. 무조건 나옵니다. 뭐, 전단. 뭐,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RC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야? 강구조 나와야지. 강구조. 그 다음에 뭐야? 구조역학 나와야지. 구조역학. 예.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요, 60점은 넘어요. 60점이 뭐야? 70점 넘을 수 있어요. 70점도. 그리고 이제 일반 구조로 들어가서, 야, 나는 다 포기하고, 그냥 기초만 팔래. 난 다 포기하고 조정만 할래. 뭐, 목구조만 할래. 해도 돼. 근데 시간 나면은 좀 봐볼까? 뭐, 그거잖아. 한 문제, 뭐, 이거 포기하고 7개 나오는 문제에서 나는 만점을 맞지? 차라리? 너무너무 좋지. 그런 전략들은. 근데 여기서 만점을 못 맞는다. 리스크가 있지. 원래 투자라는 거는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야. 한쪽에 너무 올인하게 되면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운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거지. 내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걸 정하기 위해서 아까 기출문제 분석을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하기만 해. 알았지? 못 정하겠습니다. 내가 정해줄게.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사적인 이슈 물론 하면 좋은데 요거는 조금 배제하고요. 팀 스터디 좋은데 이것도 안 된다. 근데 요거는 루틴. 나만의 루틴. 오늘은 데드라인 몇 시까지 뭘 하겠다. 반드시 하고 자야겠다. 무조건. 졸려도. 응? 건축구조 공무원을 내가 왜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렇게 후회가 될 때 내가 예전에 아까 했던 당위성, 공무원이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절실하면은요 됩니다. 저는요 이제 시공사도 있었고 뭐 엔지니어링사도 있었는데 기술사를 딴 이유가 2012년도 땄으니까 제 30 몇 살 때 땄어요. 제가 진짜 되게 빨리 땄어요. 회사 최연소. 근데 몰랐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몸밖에 없습니다. 저희 뭐 부모님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몸값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피곤하게 막 술 먹고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회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3살, 4살 때 기술사 취득하고 나서, 바로 공공기관으로 취직을 됐어요. 오락해 가지고. 갔죠. 바로 갔죠. 그때부터 하고 나서 이제 공공기관도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때려치우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기술사를 딸 때 내가 가져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지. 예. 절실했거든 진짜 그때는. 거기다가는 내 몸이 막 축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내가 알았겠어요. 몰랐지. 근데 그때 그 밤잠 한두 시간 좀 설치면서 공부했던 게,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하면서 참 나도 내가 참 대견해.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누가 옆에서 하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겠다 생각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절실함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이거는 공무원의 시험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예.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또 초인적인 에너지가 또 나옵니다. 예. 그때 필요합니다. 예. 필수템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이유를. 알았죠? 이게 내가 좋은 거 잔소리야.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입니다. 앞으로 엔지니어 할 거야. 예. 엔지니어는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라이드가 뭐가 만들지? 커리어. 라이센스. SC죠. 라이센스. 경력과
자격증이야. 자격이야. 자격은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 경력은 얘는 변수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은요, 내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커리어는 쌓입니다. 근데 자격은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은 자격은 안 쌓여요. 그러면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격을 왜 따야 되는지. 그래서 기사가 없으신 분들은 얼른 기사 따세요. 공무원 되고 나서 바로 시험 보세요. 따고 나서 4년 되잖아요. 기술사 공부하세요, 빨리. 3년 차에 하는 거야, 3년 차에. 기술사 한 개 갖고는 안 돼요, 요즘에. 2개 따요, 2개. 한 개 따는 게 힘들지 2개 따는 건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되게 되면은요, 내가 30대가 딱 될 거야. 30대 초반이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좀 편하게 사십시오.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요, 자격이 틀립니다. 이 엔지니어로서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자체가. 명함에도 좀 광채도 나지. 후광도 딱 나오지. 기술사. 무슨 기술사입니까? 이런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의 당위성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이게 단순히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반에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 너무 OT가 너무 인생 수업으로 이게 가는 게 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래. 엔지니어로서의 이 커리어와 라이센스는 필수템이다. 필수. 여러분들 나중에 65세, 63세 은퇴하잖아. 그때 일 안 하면 끝날 것 같지? 또 일해야 돼. 10년, 20년 일해야 돼. 응? 수명이 길어지니까. 응? 그때 라이센스가 있는 친구하고 없는 친구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지. 이게 내 조언과 잔소리야.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OT는. 사실 OT보다는 앞으로 뭐 건축구조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편한지,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처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의 루틴과 패턴을 좀 찾으시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비전공자 신경 쓰지 마세요. 출발선이 좀 늦을 뿐이에요. 출렁다리가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서가지고 출렁다리가 무섭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돼. 얼른 지나가 버리면은요, 별것도 아니야. 그 지나가는 거는요, 불과 1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10초가 무서워가지고 계속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빨리 거기를 좀 건너버리고 편안하게 경치를 바라볼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다 가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치?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